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드입니다. 2월 21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동산에 눈 뜨다. 신생아 특례의 안 속습니다. 젊은이들 이제 제대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희소성인데요. 희소성이 사라져갑니다. 그린벨트 풀린다고 하죠. 절대농지 푼다고 하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귀하다는 말 근래에는 들어본 적이 기한 필로티 빼고는 귀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 내놓을 때 주로 쓰는 말 귀한 필로티. 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해져 버렸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대로 빡쳤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27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32조였네요. 32조. 총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상 무주택자 반, 유주택자 반입니다. 네. 부동산 PF 규모 200조.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금융위기의 2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가 언젠가요? 한 2011년 대구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PF 규모가 100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조로 불어나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결국 건설사는 할인 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인 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가만히 있어도 금융 비용 지불이 너무 커집니다. 이 심한 거는 이게 뭐 부실이 100조라는 이야기 아니면 뭐 140조라는 이야기 다 터져버리면 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예산 32조랍니다. 32조. 10%가 3주 만에 10%나 소진되었다라든지 10%씩이나 소진되었다라든지 좀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 10%의 의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구입자금 평균 금리는 2.41%랍니다. 1%라고 떼라고 그렇게 떠들어졌겠지만 어제도 확인했다시피 1%대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신생아 특례가 아니었더라도 그냥 신혼부부 대출 하더라도 2.8% 정도 되겠네요. 여기 신생아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크지 않다. 뭐 시중은행 대출 평균 금리하고 견줘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평균적인 금리 이게 한 4.3%, 네, 신규 주담대 4.3% 정도 될 건데요. 여기하고 견줘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 1.88포인트나 퍼센트 포인트나 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신생아를 낳는 사람의 대다수는 신혼부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융 혜택은 아니라는 거 젊은이들이 너무나 빠르게 알아버렸습니다. 자, 이 10% 벌써 32조 중에서 3.3조나 썼대요. 10%나 썼대요. 대단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는 어땠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지금 한 20일쯤 되면은 나왔죠. 그래서 신생아도 한 20일쯤 지났으니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는 42조, 43조, 처음에 39.6조라고 말했는데 최종적으로 43.4조가 쓰였죠. 연장해줬거든요. 신생아 특례도 사람들은 압니다. 저거 어차피 돈 다 소진되면 급할 필요 없다. 저거 어차피 다 소진되면은 정부에서 또 연장할 것 뻔하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얼마 쓰였나요? 43조 중에서 14조가 쓰였습니다. 무려 30%. 20일 만에 30%나 돈을 땡겨 썼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는 10%밖에 돈 다 안 땡겨 썼어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신생아 특례 효과 크지 않을 것이다. 신생아 특례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택을 사는데 얼마나 썼느냐. 신규 주담대로 특례로 했을 때는 40% 비중으로 집을 샀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생아 특례는 신규 주택 구입을 하는데 2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 대환입니다. 이거 매매를 할 때도 대환 62%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세도 알고 보면 전세 또한 마찬가지 5,840조. 이 신규 전세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을 텐데요. 신규 전세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마찬가지 60% 정도가 대환으로 이용되었다. 대환에는 좋다. 하지만 구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깔끔하죠? 명료하죠? 어제 이거 뉴스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대출 못 받을라. 임신하고도 발 동동. 그러지 마라. 이렇게 제목에 현혹될 필요 없다. 빠른 소진 어렵다. 아니, 소진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왜 여기 와 붙었지? 요거 잘못 붙었네요. 네. 쿠팡 알리 이용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큰 금액 물건을 사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큰 금액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 장 볼 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장 보실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39,796개. 39,000. 올해 최고치 2월 1일 날 기록한 최고치. 예,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매도 물량 이거 설날 때 감소했던 거 금방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이 상승의 분위기로 넘어갔다. 집 내놓고 1년째, 2년째 안 팔리는 집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상가를 투자했다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은행에 고스란히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실이 생겨서 혹은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런 이유로 생각보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꼬마 빌딩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따라 살려고 하지 마라. 괜히 여기서 100씩 200씩 초과 수익이 들어와도 나중에 상가가 노후화된다든지 뭐 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돈 들어갈 거 생각하면 플러스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다가 의료보험도 안 내도 되던 의료보험까지 생짜로 내야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상가 흔합니다. 예. 귀할 때나 희소성이 있지 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구분 상가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구분 상가들 답이 안 보인다. 금융 위기 때 있었던 주상복합에 위치한 지하 1층 이런 것에 있는 상가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실로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지어진 상가는 그때의 가격보다 2배, 3배 더 비쌀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립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연초 대비 계속 많은 상태. 전체 임대 물량도 가장 많았던 시기와 견줘봤을 때 별로 빠진 거 없네. 연초 대비 물량이 많아졌네. 이게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요인은 적다. 거래량 오늘 88건. 자, 여기 88건, 제가 80건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리고 있죠. 네. 주간 기준으로 한 400건 정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조금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뭐 물론 여기 설 연휴나 이렇게 연휴가 끼어 있을 때 거래 신고가 조금 적었던 날과 약간 견주어 본다면 이번 주가 조금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 신생아 특례 20일이 지났는데 10%밖에 돈 안 썼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대안할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나면 신규 주택 구입에는 어차피 돈 안 쓸 거니까. 자, 2달 전에 같은 날짜와 견주어 본다면 최종적인 거래량은 1300건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번 달 거래량은 1700건대까지 나옵니다. 이 기대 심리를 안고 선진입하지 마라. 나중에 충분히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도 계속 드립니다. 제 방송 시청자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은 서두르지 마라. 안 서둘러도 괜찮다. 라는 말씀. 저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은 재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막 빨리 사라, 서둘러라. 그래야지 뭐 중개 수수료도 받고 뭐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지는 않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었다. 장사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꾸 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희소성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장에서 그렇게 재촉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만촌 자이르네. 건축비 6억 7억. 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고점 대비 80%. 이것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좀 탄력받고 올라왔는데 만촌 자이르네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40평형 7억 6천, 이 편한 채장 범어 6억 3천. 요렇게 뭐 6억대 가격 좀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곳. 동대구도 고 가격대 6억. 동대구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곳 가격 신축 기준으로 6억. 예, 동대구 엘리네뜰 4억 9,700 신규 거래 직거래. 예, 직거래 좀 무시하시고요. 이런 것도
빼고 이 편의 세상 복현 4억 9천. 이것도 연식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연식도 얼마 안 됐어요. 4억 9천. 그 신축, 완전 신축이죠. 전세 한 바퀴 돌아간 정도. 남산 이 편의 세상 4억 5천 25평. 소형평이 여기 비싸. 여전히 비싸더라. 담장 그린빌 4억 4천. 한창 때 6억 3천까지 2억 날아갔습니다. 이거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그때 6억까지 DSR 뭐 할 수 있는 6억까지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기 자본 2억만 있으면 4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집값이 8억을 가게 된다면 내 자본 2억을 투입해서 8억 가기 때문에 수익률 100%. 이것만 머릿속으로 희망 회로를 돌렸지. 집값이 6억짜리 집값이 4억으로 떨어지면서 나의 자본이 0%가 되는 이런 것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 이런 경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말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동대구 반도유보라 가격 4억 2천. 4억 2천. 제임스님 요 정도 가격이시면 조금만 더 빠지면 좋겠나요? 요 정도 가격이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죠. 그럼 지금 이 가격이더라도 안 서둘러도 괜찮다. 안 서둘러도 괜찮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립니다. 올해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다른 건설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지방 아파트 가격 3% 정도 빠진다. 그럼 우린 체감은 10%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렇게 L자형 패턴으로 서서히 침체를 가면서 급락 10% 빠지는 게 급락인가요? 급락 아니죠. 10% 정도는 빠지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30%, 36%, 신천자의 3억 7천 36%, 수성못 코롱하늘지 38%, 고점 대비. 이런 거 보시면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가격인데 평당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에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지더라는 거죠. 이 정도만 살아도 대구에서는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 그 뭐 지금 누가 5억 6억이니 신축이 7억이니 듣고 그냥 이거 살아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다. 자꾸 비교하고 따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한 분하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동산 이야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을 안 해.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해. 이거 정신 상태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고등학교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이죠. 대입이 바로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년 안에 결정되는 거 1, 2년 안에 결정되고 또 3학년까지 또 내리 달려야 되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대학을 갔다. 대학을 가면 취업하려면요. 학점관리 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4학년 이 줄줄이 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의 2030이에요.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신생아 낳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기가 살아온 이 가정을 고스란히 물려줘야 될 텐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 40, 50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 가서 좀 놀았잖아요. 놀아도 표 안 났잖아요. 좀 숨통도 좀 트였잖아요. 게다가 그 뼈빠지게 이 모든 가정들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원 뺑뺑이 돌고 이 모든 가정들 초, 중, 고, 대학교, 직장까지 들어가서 이 뺑뺑이 돌고 했는데 그 돈 벌었는 거 돈 얼마 대도 안 합니다. 집값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 현실이 그러합니다. 네. 36% 오늘 많이 빠지는 거 많이 보이네요. 46%, 44%, 33%. 요런 집들도 살려면 뭐 생애 첫 주택이나 뭐 신혼 부부나 이렇게 샀을 때 좀 부담 없는 정도, 좀 부담 없는 정도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요건 개인적인 희망이죠. 32%. 나머지는 조금 덜 빠져 보이는 것들도 평당 뭐 1,000만 원 수준. 네. 35%, 30. 확실히 더 빠지는 느낌 들긴 들죠.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끝자리. 보성은하. 와, 보성은하 오늘 이거 충격인데요.
똑같은 35% 그냥 가격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거 충격입니다. 이거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지지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신월성하고 이 구월성 쪽하고 이 경계는 이 학교 유무에 따라서 한쪽에는 플러스 5천만 원 효과, 한쪽에는 마이너스 5천만 원 효과. 뭐 이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하나가 증명되는 결과가 하나 나오기는 했네요. 그 아래쪽에도 보면 가격 40% 빠지는 것, 40% 빠지는 것 있더라.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정말 집을 잘 산다면 조금 선호한 동네를 고점 대비 한 35% 가격에 산다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곳이라면 한 40% 정도 빠졌다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올해를 전망하고 있네요. 네, 건당 거래대금 앞부분 말씀이 조금 길어진 이유는 오늘 분양권과 전세 모두 다 아직까지 그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